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다구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이태원,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사회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과 함께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사과와 배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냉해와 산불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탓인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1년째를 맞은 날입니다. 사구 해역과 목포신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고 유족들은 대답 없는 아이들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도 참여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진도 맹골수도 해역. 아이들이 잠든 곳에는 군데군데에 녹이 쓴 노란색 부표가 1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들을 삼킨 바다를 향해 안산 단원고에서 꺾어온 벚꽃과 국화를 던지며 흐느낍니다. 이 벚꽃으로 너네 역사를 기억할게.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1년 만에 재회해 참아온 말들을 털어놓습니다. 한 번은 안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웬만하면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한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유독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이 춥지는 않을지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사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달인데 춥기까지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4월달 달력을 찢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놓인 목포신항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서로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그 아픔을 알게 요즘 너무 가끔 힘들어. 탐험을 한다. 그때는 너를 그렇게 만난다.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희망이라 생각할수록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11번째 봄을 맞았지만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이태원,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여전히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로 지역민들은 또다시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는데요. 안전한 사회는 어디까지 온 것인지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년 말 제주항공 참사를 생생히 목격한 시민들은 지역에서 큰 참사가 다시 발생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둔덕이 없었으면 또는 조류를 빨리 퇴치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11년이 지났지만 참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에서, 작년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올해는 부산 반얀트리 호텔에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도 화정동 아이파크 학동 붕괴 참사를 겪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그릇된 인식과 시스템의 부재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때로는 정치 논리로 비화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그 연대감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 현실 감각이 없는 정부의 그 태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것인지, 생명은 존중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의견은 과반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꼭 대형 재난이 아니더라도 산불이나 땅꺼짐 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모와 안전교육,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11년 전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는 사회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수산단 DL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여수시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 2명을 불러 2022년 DL건설의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를 2차례나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해 샘플 조사만 진행해 실제 추정 시의 125분의 1인 8톤만 불법 매립되었다고 결론 지은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여수시청 공무원들에 이어 조만간 공사업체인 DL건설, 발주처인 DL케미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DL건설은 여수산단에 1000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50억 원의 비용을 아꼈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DL건설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협회 싱크탱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자치단체장과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총 34개 분과로 구성된 성장과 통합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적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 전남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남대 부총장을 지낸 허민 교수가 공동 상임대표직과 함께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저희 성장과 통합은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실패한 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 산업분과 부위원장에는 김준하 지스트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장을 맡아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는 유일하게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출마가 유력한 문 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공직을 지낸 현직 기초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대전환은 정부 혁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장과 통합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과 최환주 전 전남대 로스쿨 원장,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홍선기 목포대 글로벌학부 교수, 이윤호 순천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등이 각 분야별 분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한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실력이 있는 도시인데도 국가가 제 몫을 주지 않았다며 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송정 광주역 구간 지하화와 광주 AI 데이터 센터 2단계 완성, 청년 미래산업 특화 교육기관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AI, 교통, 청년, 균형 발전까지 광주도약의 5가지 열쇠 반드시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 지방시대의 시작은 광주라는 말이 나오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적극 추진하겠다. AI 인공지능 대전환 AX 실정밸리 조성사업 추진, 지역 AI 혁신 거점 구축, 특화 산업의 AX 가속화 및 AI 일상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 침몰한 제22 서경호 선체 내부 조타실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인양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22 서경호가 침몰해 탑승객 14명 중 4명만 구조되고 5명은 숨졌으며 5명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신입생 MT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열린 조선대 한 학과 MT에서 신입생이 러브샷을 강요받고 성적 단어가 오가는 술게임이 진행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글이 익명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학과 단과대 학생회 측은 공식 사과했으며 학교 인권윤리센터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값이었던 사과와 배 가격이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냉해와 산불 피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 탓인데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하얀 꽃이 핀 나주의 한 배 과수원. 노란빛이어야 할 꽃술이 검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꽃샘 추위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 저도 수분하면서 우리 밭 한 번이나 하거든요. 근데 3번, 4번 돌았어요. 하나 걱정돼서 이게 그런 게 올해 좀 있을 것 같아요. 냉해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올해 배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배 10개 가격은 4만 8천여 원.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26%가량 올랐습니다. 사과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3만 1,000원 정도로 금사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29% 더 비쌉니다. 사과를 이렇게 조금 사면 한 4개만 원 줄 때도 있고 5개만 원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이 올라서 비싸지 않아요. 올해부터 비싼 것 같더라고. 작년에만 해도 덜 비쌌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고 주산지인 경북 북부 산불 피해까지 겹쳐 앞으로 사과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가격이 좀 싸야 서로가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 파는 입장에서도 듬뿍듬뿍 그냥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고 싶은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정부는 과일값 폭등을 막기 위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오는 7월까지 비축 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상이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청년 유출, 소비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광주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협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지난 2015년에도 신세계가 광천동 일대에 복합 개발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며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지역 간부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전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독선적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